계속해서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후보 면접을 예고했었습니다. 이번에 친한파의 출당 여부를 묻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파를 이렇게 내치겠다 이런 말은 당에서 사실 금기시돼야 되는 그런 말이거든요. 예, 저는 그거 이렇게 배포하는 것 자체를 저는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행동을 하는 걸 그냥 이렇게 허용하는 것이 그건 윤리위원회 아마 규정 같은 데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당 논란이 있으신 분의 공개직서에 강제적으로 답변하신다는 게 혹시 부적절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무슨 질의를 했는지 이런 거 봐서 제가 검토를 더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박지원 논설위원, 이 전한길 강사는 사실은 국민의힘에 어떤 당직도 없는 전 한국사 강사이고 어떻게 보면 유튜버기도 한데 왜 공당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핵심 변수가 된 거죠? 일단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자체는 국민의힘 자체의 지지율과 관심도가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강성 지지층을 위주로 한 선거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 이제 전당대회 출마한 의원들도 이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구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 주자들은 본인이 이제 평소의 방향성과 좀 배치가 되더라도 네. 또 일종의 이 중심된 표심에 호소해서 뭔가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본인의 소신을 어긋나는 그런 방향으로 가거나 네. 아니면 더 강성 위주의 그 선명성 전략으로 가거나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화제를 모았던 그 전한길 씨가 진행하는 그 유튜브 일종의 이제 그 공개 질문 순서 여기에 이제 그 장동혁 의원이 사실 오늘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발언들을 보면은 약간 좀 논란이 될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당 일부를 극우로 몰아세우는 친한, 그러니까 예. 친한동훈계를 어떻게 할 것이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장동혁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단일 대우로 싸우지 않는 분들은 우리 당에서 함께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다소 이제 단호한 답변을 했고요. 네. 윤 어게인에 대한 입장에서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은 뭐를 더 절연해야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재판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거나 공정하지 않다면은 당 대표로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네. 이런 발언을 했고 또 지금은 윤 전 대통령 면회가 막혀 있지만은 대표가 되면은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를 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자 청성국 의원, 예. 같은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현재 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성국 의원이 친한계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장동혁 의원의 표현을 보면은 이게 정말 우리 국민의힘을 지켜왔던 네. 당원들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논란이 되는 말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네. 다 이래 108명이 107명이 힘을 합쳐서 뭐 하자 이래 했는데 또 왜 갑자기 또 전한길 씨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네. 됐든 뭐 친한계를 뭐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렇게 치면 그 말대로라면 정성국 의원께서도 출당 조치를 당해야 되는 건가요? 출당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장동혁 의원이 우리 친한계에 출당을 뭐 나가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본인부터 좀 돌아보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지금 우리 혁신위원장을 했던 우리 윤희숙 위원장이 지금은 혁신위원회가 좀 멈춰 있는 상태지만 어떤 걸 말했습니까? 네. 분명히 혁신에 대한 이야기는 제시했습니다. 네. 그 방법에 있어서 좀 이렇게 거친 건 있었지만 우리 과거의 절연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쇄신 대상에 지목된 사람이 장동혁 의원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혁신을 바라는 우리 혁신위원회에서 나온 어찌 보면 거취를 표명해야 될 대표적인 사람 중 한 명이 장동혁인데 네. 그분이 오히려 다른 의원들에게 나가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장동혁 의원께서 같은 당의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저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지 제가 뭐 짐작은 하겠지만 그래도 저런 자극적인 거친 발언들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본인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김한기 의원, 이 여당 의원으로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유튜브 화면 잠깐 보고 있습니다만 저기 나오신 분들이 고성국 TV라는 TV고 이 성장경, 강용석 뭐 이런 굉장히 휘황찬란한 출연진들이 나왔네요. 거기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나와서 그분들의 검증에 답하고 있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동혁 후보가 저 방송에 나갔다는 것은 당선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어느 당이든 당심하고 민심은 조금 괴리가 있죠. 네. 민심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게 당의 지도자들의 일인데 지금은 그런 노력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원래 언론이나 아니면 뭐 저희 쪽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있어서 정치인들이 많이 출연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렇게 구체적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는 방송에는 그런 식의 나갔던 선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다른 후보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는 당락에도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정치가 저렇게까지 극단적인 유튜브에 종속되는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저렇게 되면 저희 당도 비슷한 형태의 네. 그림 똑같이 거울처럼 아주 극단적인 유튜브 방송에 나가야지만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된다면 정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저도 되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네, 자 전한길 씨가 참여한 그럼 유튜브 토론회 장동혁 후보가 출연을 했는데 과연 그럼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잠깐 그 내용도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또 이제 친한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현재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극우다 이런 식으로까지 몰아세우는데 당내에 있는 친한파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지 그리고 당 대표가 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뭐 무슨 파다를 가리지 않고 이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함께 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를 극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당원의 50% 이상이 저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극우 정당에 남지 마시고 당을 떠나시면 됩니다. 자, 극우 정당에 남지 마시고 당을 떠나시면 됩니다. 자, 장동혁 후보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고정 패널로도 출연하셨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어떻게 친한계로도 분류가 됐던 그렇죠. 분이세요. 최측근이었죠. 근데 왜 저런 입장을 취하게 되신 거죠? 저도 요즘 자꾸 좀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게 그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대표 선거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총선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때 사무총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의 가장 가까운 분으로 불렸던 분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계기는 탄핵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탄핵에 찬성할 때 장동혁 우리 의원은 탄핵에 반대를 했죠. 그래서 거기서 정치적 결별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뭐 정치적 의리 이런 거를 떠나서 한동훈 전 대표를 통해서 당신이 굉장히 어찌 보면 알려지고 한동훈 정치의 길을 더 열게 된 게 아니냐는 이런 부분을 떠나서 장동혁 의원이 분명히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했거든요. 네. 김한규 의원이 우리가 18명 중에 장동혁이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그분이 탄핵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계엄에 대해서조차도 계몽령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계엄은 하나님의 계시라 그랬거든요. 네. 그런 사고를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러면 계엄에 대해서조차도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네. 계엄 해제에 뛰어들어가서 표결했던 사람이 왜 이건 짧은 시간 안에 저기 정반대에 네. 크게 있는 쪽으로 가서 저런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데 대해서 너무나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의문입니다. 예, 네. 그건 우리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저 한동훈 전 대표 이번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이번 논란에 대한 입장은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 내용 잠깐 보고 가죠. 한동훈 전 대표는 진극, 그러니까 진짜 극우 간별사에게 기꺼이 간별받겠다고 줄을 서면서 우리 당에는 극우 없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과 당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김한규 의원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번 논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까? 실질적으로 전한길 TV에 나간 분이 당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타깝지만 네. 현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장동혁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당선되면 네. 나머지 사람은 당을 떠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보수 지지층,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던 분들이 국민의 과반인데 그분의 상당수들은 지금 극우적인 행태를 보이는 일부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애정을 뺏고 내려놓고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극우적인 성향의 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하고 네. 그분들의 영향이 커져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안타깝지만 제가 봤을 때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은 이번에 당선되기 어려운 게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박진호 도수님 보시기는 어때요?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논란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가 친길, 그러니까 친전환길과 반전환길로 나눠서 싸우는 형국이 되고 있는데, 자, 제3자 입장에서 전환길 검증에 응하는 게 이 국민의힘 당권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아까 이제 김한규 의원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아봐도 과거 이제 탄핵 국면에서 이른바 그 아스팔트 우파를 포획했던 그 세력이 이른바 그 정광훈 목사 쪽이었다면은 지금은 이 전환길 씨가 완전히 이제 그 국민의힘의 일부인 그 강성 지지층을 지금 포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당대표 선출 룰을 봐도 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예비 경선으로 후보를 4명으로 추리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장동혁 의원 같은 행보를 보면은 본인은 이제 예비 경선은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라도 통과를 할 수가 있고 이 본경선 룰을 보면은 당원 투표가 80%, 국민 여론조사 20%거든요. 그래서 당원 투표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오히려 본선에 가면은 이런 그 방향성을 보일 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뭔가 이제 그 당의 무슨 방향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른바 그 전당대회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극도의 그 선명성 전략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국민의힘 8월 22일이 전당대회죠. 오늘까지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를 등록할 수 있는데, 자, 정성국 의원께서는 최고위원으로는 안 나가십니까? 저는 뭐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이번 최고위원 후보 등록하신 분들 보면 예. 전부 원외던데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런데 방금 전에 아마 신동욱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동욱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 네. 우재준 의원도 이제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하니까 근데 청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별도의 어떤 제도로 이제 뽑는 거라서 뺀다면 결국은 신동욱 의원이 지금 유일하게 아마 등록이 되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래 보입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과거와 다르게 이 최고위원 선거에 이렇게까지 현역 의원들이 출마하지 않고 원외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우리 최고위라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최고위원 5명 중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분이 사퇴를 하면 당대표가 자동 그 자격을 잃어버리는 그렇죠. 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동훈 대표가 그래서 자격을 잃었었죠. 그렇죠. 그때 네. 장동혁 최고위원하고 진종원 최고위원이 그만두는 바람에 본인은 당대표를 계속 하겠다고 하는데 네. 못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럼 왜 그럴까? 왜 나오지 않으려고 할까?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본다면 네. 기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됐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네. 당이 이렇게까지 물론 저는 아직까지 우리 당원들 중에서 합리적 생각을 가진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무관심의 영역으로 가버리신다든지 실망감으로 네. 적극적으로 투표하지 않고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우리 당원들이 많이 빠지면서 강성 지지층에 해당되는 당원들이 이제 적극적인 투표를 행사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분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좀 강하게 표출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최고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내 생각을 가진 가치와 나의 정치적 소신을 발휘하기에는 우리 당의 구조나 환경이 너무나 좀 한쪽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내가 가가지고 최고위원을 한들 어떤 성과를 낼 수도 없고 또 성과보다는 책임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현역 의원들이 아마 나가는 것을 많이 주저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8월 22일이 전당대회 일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